강원도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육아 기본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부실만큼 조례의 절차와 내용도 부실해 의회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올해부터 졸업을 연기한 대학생들에게 졸업 유예금 부과가 금지됐지만 도내 일부 대학들은 이를 무시한 채 여전히 유예금 납부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으로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김진태 의원 징계 처분 결정이 당규에 따라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지난달 도내 실업자는 5만 1,00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8,000명 늘었으며 실업률이 6.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육아 기본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부실만큼 조례의 절차와 내용도 부실해 의회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육아 기본수당 지원 조례안입니다. 강원도지사의 공약으로 추진된 사업인데 강원도지사가 아닌 도의원 발의로 둔갑했습니다. 당장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집행부 발의를 해야지 당연한 일을 왜 의원 발의로 가느냐. 의원들도 문제제기를 계속했어요. 여기에는 강원도의 꼼수가 숨어 있습니다. 입법 기간을 단축해 2월 중에 처리하고 보자는 심산입니다. 강원도지사 발의 조례안은 의회 제출에만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21일 이상의 입법 예고와 규제, 성별, 부패 영향 심사, 거기에 조례 규칙 심의회를 거쳐야 합니다. 지난 1월 10일 육아 기본수당 신설을 확정한 강원도가 2월 임시회에서 조례와 예산을 처리하기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반면 의원 발의는 일주일이면 넉넉합니다. 또 의원들의 무더기 발의를 통해 일부 의원들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시도도 엿보입니다. 그럼 이렇게 제출된 조례안이 제대로 된 내용을 갖췄을까요? 도의원들은 조례안이 상당히 부실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수당을 지급해서 출산율이 높아졌는지에 대한 사후 평가가 전혀 없습니다. 인구 절벽에 대한 절박한 심정들이 있기 때문에 공감은 가지만 평가에 대한 근거를 반드시 이 지금 안에 적시를 하시고요. 아울러 지급 대상과 기준이 명확지도 않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강원도는 얼버무렸습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입양을 했는데 이 아이가 48개월 이하이면 다 입양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인지를 이걸 저희 한번 지금 표현이 이렇게 가도 별 문제가 없는데 공원도에서 답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4년 뒤부터는 매년 1,257억 원을 쏟아 부어야 하는 사업을 이후 그만둘 경우 닥칠 파장도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4년만 하기 위해서 그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지는 않는지 좀 우려가 됩니다. 결국 강원도의회는 수당 지급에 따른 효과를 2년마다 평가하는 위원회를 신설하는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올해부터 졸업을 연기한 대학생들에게 졸업 유예금 부과가 금지됐습니다. 그러나 도내 일부 대학들은 이를 무시한 채 여전히 유예금 납부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일명 졸업유예생 등록금 강제징수 금지법. 이 법은 취업난에 졸업을 미루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의돼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졸업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졸업유예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 대학 절반 정도가 졸업을 연기한 학생들에게 등록금이나 시설 사용료 일부를 여전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라대학교의 경우 졸업유예생은 2학점짜리 취업 과목을 의무적으로 수강하고 2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또 상지대와 경동대는 수업을 듣지 않아도 졸업을 유예하면 등록금의 6분의 1가량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을 듣지도 않는데 많은 돈을 내야 해 부담스럽다고 말합니다. 유예를 하면은 이제 학교를 아예 안 나가도 한 5, 6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학생 입장에서 5, 60만 원은 너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강원대는 주차장과 도서관, 식당 등 시설 사용료 명목으로
13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를 학생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졸업 유예니까 신분이 그 대학교 이제 소속이니까 내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고 자기한테 필요한 부분도 있고 안 필요한 부분도 있으니까. 대학들이 버젓이 현행 법률을 어기거나 법안을 피해 우회적으로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는 셈입니다. 법 제정 취지 자체는 등록금에 대한 부담,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는 부분인데 지금 법률에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수강을 의무화하는 것에만 금지하는 것만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대학들은 재학생 신분 유지를 위해 등록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만 받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졸업 유예생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이 여전해 법률 위반 단속과 우회적 등록금 징수를 차단할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도내에 하나밖에 없는 국제 여객선의 승객이 지난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가 항공의 잠식 때문인데 올해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고 합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에서 일본과 러시아를 오가는 화객선입니다. 지난해 이 선박을 이용한 여객은 5만 3,200명으로 2017년에 비해 15.8% 감소했습니다. 일본과 러시아 양쪽 항로 모두 비슷하게 줄었습니다. 일본의 자연재해가 잦았던 데다 사드의 여파가 잦아들면서 관광객들이 중국으로 발길을 다시 돌린 게 일본 항로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회사 측은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항로는 저가 항공에 밀렸습니다. 17년도에 5개 정도밖에 안 됐던 항공사들이 18년도 들어서 거의 10개, 12개 정도까지 늘리면서 좀 교통편이 많이 늘어나서 좀 줄었습니다. 그게 대부분 저가 항공인가요? 네, 맞습니다. 선사는 올해도 좋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크게 좋아지거나 여객기 운항이 줄어들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속초에서 러시아와 일본으로 가는 카페리가 오는 5월 취항을 계획하고 있어 국제 여객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쪽 항만은 지난해 추진했던 자루비노 대신 슬라비앙카로 바꿔 일주일에 2항차 운항할 예정입니다. 자루비노 항만이 CIQ 기능을 할 수 있는 여객 터미널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체 항만으로서 슬라비앙카 항만을 지금 취항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동해항을 모항으로 하는 DBS 크루즈 해리는 슬라비앙카 항이 국제 카페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신규 업체가 결국 블라디보스톡 항로를 넘보지 않을까 경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원주 옛 드림랜드 부지가 별다른 활용 계획 없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뾰족한 활용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역 활성화는커녕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치악산 자락에 위치한 옛 드림랜드. 높은 철문이 굳게 닫혀 차량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놀이기구를 비롯해 각종 시설물이 모두 철거돼 텅 빈 공터만 남아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드림랜드 사업자와의 무상 임대 계약 종료와 동시에 공원이 폐쇄된 것입니다. 벌써 3년이 넘게 흘렀지만 부지 정비 사업만 더디게 이어질 뿐 좀처럼 활용 계획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5만 제곱미터 부지에 올해까지 드라마 단지를 유치하겠다는 강원도의 목표는 이미 흐지부지 됐고 예술형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며 투자자 모집에 나섰지만 이 또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사님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그쪽으로 그런 성격으로 용도 지정 매각까지 받았고 투자일지 계속 이야기는 되고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강원도가 해당 부지를 도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하려고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닌 개발공사 부채 비율을 줄이겠다는 목적이 전부였습니다. 답답한 나머지 주민들이 나서 대안을 제시했지만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간 뒤에 뭐가 또 더 활성화될 줄 알았죠. 차라리 그냥 일반 공원 부지를 만들어 달라 하고 저는 원주시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그건 뭐 거의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허가 된 드림랜드 부지가 쓸모없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모습이어서 지역 활성화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도 점점 실망감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으로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김진태 의원의 징계 처분 결정이 미루어졌습니다. 당대표에 도전하고 있는 김진태 의원과 최고위원회에 출마하고 있는 김순례 의원은 당규에 따라 징계 처분이 유예돼 전당대회가 끝나는 오는 27일 이후 다시 윤리위가 소집돼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북한군 개입설 의혹을 제기한 이종명 의원에게는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제명이 내려졌습니다. 강원도는 내년도 주민 참여 예산 편성을 위해 내일부터 도민 제한 사업을 공모합니다. 제한 대상은 주거, 환경, 공공시설 개선, 주민 소득 증대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50억 원 이하 한 해 사업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사업 제안서를 작성해 강원도 홈페이지 주민 참여 예산 게시판이나 우편 및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제안서 접수는 연중 이루어지지만 내년도 당초 예산 반영을 위해 7월까지의 접수분을 대상으로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 심의해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도내 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의 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실업자는 5만 1,00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8,000명 늘어 실업률이 6.5%였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통계청은 매년 1월과 2월 강원도의 실업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도내 곳곳에서 펼쳐진 겨울축제가 끝난 뒤 실업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춘천도시공사가 국민생활관 수영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의 운영시간 단축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도시공사는 주 52시간 등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체육시설 개장 시간을 오전 5시에서 6시로 1시간 늦출 계획이었지만 시민 불편이 예상돼 운영시간을 기존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수영과 헬스 강사 등 전문직 직원이 많이 근무하는 국민체육센터 등은 주말과 공휴일에 한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합니다. 이승훈 춘천지방법원장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 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법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고 국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해왔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며 법관과 직원들이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법연수원 17기인 이승훈 신임 법원장은 충북 출신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장과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춘천시가 유도선 단속 등에 쓰이는 행정선을 새로 마련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습니다. 춘천시는 기존의 행정선이 만든 지 24년이 지나 더 이상 재기능을 할 수 없다며 2억 4천여만 원을 들여 2.9톤 규모의 행정선인 강원 502호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강원 502호는 앞으로 수상 레저나 유도선 지도와 단속 등에 쓰이게 됩니다. 춘천시는 행정선과 어업지도선 등 모두 6척의 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환경부가 제시한 한강수계 목표 수질이 불합리하고 시각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한강 낙동강 수계 수질 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무기한 중지했습니다. 강원도는 오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될 한강 낙동강 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에 맞춰 지난해 6월부터 지역 오염 부하량과 개발 사업 등을 조사해 시군별 오염 부하량을 할당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선행 절차인 환경부 목표 수질안에 상류 지역 여건이 반영되지 않고 불합리하게 설정돼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용역을 중단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육 예산 5천억 원이 상반기에 조기 집행됩니다. 일반 사업은 3,700억 원, 시설 사업은 1,200억 원 규모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교 시설 사업의 경우 선금 지급이나 긴급 입찰 제도를 활용하고 공사기간이 수년에 걸친 사업은 총 사업비를 연차별로 구분해 2월액을 크게 줄일 계획입니다. 또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재정 집행 점검단을 구성해 매월 집행 실적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